지금 보시는 이 사람은 벨기에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된 중국인입니다. 이자는 대체 누구이며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그에게 적용한 혐의는 영업기밀 절도와 산업스파이 혐의입니다. 그의 목적은 거대한 군사 계약자이자 항공제조업체인 GE 에비에이션의 영업기밀과 항공기 엔진팬과 관련된 기술을 훔치려 한 혐의입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 어느 회사도 복제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최소 2013년 12월부터 체포될 때까지 항공 분야의 리더로 인정받는 미국 내외의 특정 회사를 표적으로 삼았고 여기에는 GE도 포함됐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수법은 GE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찾아내 대학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하여 중국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방문 기간 내내 전문가의 여행 경비와 급여까지 제공하며 전문가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수법이었으며 그리고 이는 매우 치밀하고 단기적인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 정부가 에어버스, 보잉과 경쟁할 수 있기를 바라는 중국 회사에 이 기술을 넘기려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공개한 그의 정체가 충격적인데요. 중국 장수성 국가안전부 6국 부국장인 쉬엔진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는 중국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중국의 CIA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쉬엔진은 미국으로 송환된 최초의 중국 장교로 벨기에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쉬엔진은 연방 배심원단에 의해 모든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산업 스파이 공작은 공공연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쉬엔진이 체포되면서 그 실체가 더욱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마이크 롤랜도 국가방첩안전센터 소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도한 것이 확실합니다. 중국은 여러 국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통해 중국 정부의 계획을 엿볼 수 있죠. 여기서 잠깐.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란 로봇,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정보 시스템, 생명공학, 자율 시스템 등 10개의 첨단 부문을 집중 육성해 독일을 모델로 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야심찬 구상입니다. 중국 정부는 특정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불법적인 스파이 활동과 해킹, 그리고 인수합병, 합작사업, 투자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합법적인 다양한 루트의 모든 국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마크 위드마 씨의 경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의 높은 보조금을 받는 중국의 태양 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미국의 유일한 대규모 태양 전지 제조업체인 퍼스트 솔라의 CEO입니다. 퍼스트 솔라는 중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태양 전지판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을 노리는 중국 회사들의 유혹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의 데이터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동시에 중국 회사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접근을 하는데 중국에서 제조를 의뢰하는 중국 회사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제공, 건물, 투자 자본을 비롯해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다른 혜택들을 강조하면서 유혹하죠. 우리는 기술 견안이라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제조업을 멀리해왔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산업 스파이 공작은 다양한 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지타운의 보안신흥기술센터의 선임 연구원 안나 푸글리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제로섬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이 중국에게서 볼 수 있는 산업 스파이 활동의 진정한 원동력인 것이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보고서에서 시진핑 주석은 과학기술을 국가 무기로 묘사하고 있고 중국이 강해지려면 강력한 과학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시진핑 주석의 최근 연설에서도 과학기술은 발전하기 위한 날카로운 무기라며 과학기술이 강하면 나라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언행을 반복하고 있죠. 중국 기업들은 해외에 있는 과학기술 외교관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외교관들은 그러한 종류의 협정과 협력 또는 사업 거래를 돕거나 중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기업 간의 합의는 때때로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죠. 푸글리 씨는 비시장적 의사결정과 국가보조금은 중국 기업들에게 불공평한 이점을 주며 미국 등 다른 기업들이 기술을 포기하고 양보하도록 강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있습니다. 전 보잉 CEO 필립 콘딧을 포함한 몇몇 항공 스타트업의 전직 임원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의 대주주가 디자인과 제조에 대한 기밀 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 캄프하우젠 국가아시아연구국 회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보기관에 도움을 요청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중국에서는 비밀리에 통용되고 있는 일이죠. 만약 미국의 주요 기업이 특정 국가의 파트너와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CIA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영업과 영업 비밀에 대해 묻는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중국에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와 정보 관리자들은 퍼스트 솔라가 견뎌내는 사이버 공격처럼 해킹은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로부터 기술과 경제적 이점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였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이버로 작동되는 지적재산권 절도를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약속을 개의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이버 보안 회사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아담 마이어스 정보 담당 수석부사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은 국가주도 하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해커를 양성하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추적한 51개 중국 내 사이버 공격은 중국 정부가 원하는 산업과 기술에 대한 중국의 야망과 일치합니다. 그들에겐 엄청난 쇼핑 리스트가 있으며 이 공격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통신사들을 공격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통신사에 호스팅하는 기업들을 해킹해 또 다른 목표물들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수십 년간 이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쉬엔진 사건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 관계자들은 미국의 이러한 종류의 주장들을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P위원회는 중국의 해킹, 지적재산권 도난, 모방 및 기타 수당 등 산업 스파이 행위에 의한 미국 경제의 손해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경우 영업기밀 도용의 손해만 GDP의 1%에서 3%인데 미국의 경우 6천억 달러, 한화 약 712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으니 미국이 빡칠만도 합니다. FBI 방첩부서의 앨런 이콜러 주니어 부국장의 말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For those who doubt the real goals of the PRC, this should be a wake-up call. 역시 FBI답네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RPD가 좋아요. 역시 빡칠만 하네요.